그의 나른한 숨결이 내 귓불을 애무하듯 스쳤고 그의 목덜미에서 풍겨오는 야성적인 남자 향기는 내 정신을 아찔하게 흔들었어요. 나는 마치 꿈속을 유영하듯 춤의 황홀경 속에서 그의 모든 존재를 온몸으로 받아들였어요. 춤을 추는 동안 나의 부드러운 다리가 그의 굳건한 다리 사이를 은밀하게 스쳤고 얇은 원피스 너머로 전해지는 그의 단단한 살결의 촉감은 내 아랫배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전율을 끌어올렸어요. 그 감각은 너무나 위험하고도 강렬해서 마치 온 세상이 우리 둘의 숨결과 접촉만을 위해 멈춰 선 듯한 착각에 빠지게 했죠. 리듬에 맞춰 몸을 틀 때마다 나의 탐스러운 가슴이 그의 넓고 단단한 가슴에 부드럽게 눌렸고 서로의 심장 박동이 엇갈리며 하나의 격정적인 리듬으로 합쳐지는 것을 느꼈어요. 찰나의 접촉이 아니라 이 춤이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듯한 숨막히는 압력과 전해지는 뜨거운 온기는 우리의 이성마저 마비시킬 듯 심장을 더욱 격렬하게 몰아세웠어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깊이 응시하며 이 짧은 춤 속에 담긴 금지된 열망과 이루어질 수 없는 애절한 사랑을 온전히 교환했어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규칙과 시선은 사라지고 오직 우리 둘만의 뜨겁고 비밀스러운 소통만이 존재했답니다. 안녕하세요. 황홀한 청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저의 영상은 그 가치를 증명합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내 삶은 모두에게 완벽한 그림처럼 보였을 거예요. 이해란 권사, 그리고 동네 부녀회장. 55해를 살아오면서 나는 늘 그 이름들이 부여하는 역할에 충실했어요. 단정하고 품위 있는 한복을 입고 교회에서 찬양을 하며 이웃들의 존경을 받는 모범적인 아내이자 엄마로 살았죠. 하지만 내 안에는 늘 해소되지 않는 갈증과 답답함이 있었어요. 가슴속 깊이 숨겨진 진짜 나는 어디에도 보여줄 수 없었죠. 그 갈증은 매주 토요일 가족들에게 봉사활동이라는 새하얀 거짓말을 고하고 묻지마 관광기차에 몸을 싣는 순간 비로소 희미하게 풀려나곤 했어요. 창문마다 두꺼운 커튼이 드리워진 기차의 특별 임대 칸. 그곳은 현실의 모든 잣대가 닿지 않는 나만의 은밀한 해방구 같았죠. 어둑하고 몽환적인 조명 아래 마주보는 부드러운 좌석들, 한편에는 흥을 돋우는 최신 노래방 기계가 반짝였어요. 기차가 덜컹거리는 리드미컬한 소리와 함께 흘러나오는 뽕짝 가락은 바깥 세상의 모든 걱정과 억압을 잠재우는 듯 했죠. 이곳에서 나는 이해란 권사님이 아닌 누구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오직 나로 존재했어요. 화려한 원피스와 짙은 화장으로 변모한 나는 평생 억눌러 왔던 젊은 시절의 열정을 춤과 노래에 실어 마음껏 분출했죠. 기차의 미세한 흔들림은 오히려 내 몸짓을 더욱 자유롭게 만들었고 6개월 남짓 이어진 나의 이중생활은 완벽했어요. 그 누구도 이 모범적인 이해란에게 이런 비밀스러운 일탈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겠죠. 내 심장은 매주 토요일 낯선 곳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가장 뜨겁게 뛰었어요. 이곳은 내게 숨쉴 공간이자 잊었던 나를 다시 만나는 유일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아침 나는 늘 그랬듯 가슴속 설렘을 감추고 집을 나섰어요. 기차에 올라 능숙하게 평소의 나를 벗어던지고 변신한 나는 단골 참가자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며 자리를 찾았죠. 그때였어요. 무심코 뒤를 돌아보는 순간 내 눈은 한 사람에게 못 박혔어요. 그 눈동자에 비친 사람은 바로 동네에서 꽤 알려진 건축자 재상을 운영하며 늘 성실하고 점잖기로 소문난 김만철 씨였어요. 세상은 멈춘 듯 했습니다.
기차 안을 가득 채우던 시끌벅적한 음악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우리 두 사람의 눈빛만이 허공에서 얽혔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온몸을 관통하는 전기 같은 전율이 흘렀죠. 내가 늘 마주하던 단정하고 품위 있는 한복 차림의 권사님이 아닌 화려한 원피스와 짙은 화장을 한 나의 모습처럼 김만철 씨 역시 하와이안 셔츠와 선글라스 차림의 철이라는 낯선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의 변모는 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어 겉으로는 모범적인 삶을 살지만 내면에 숨겨진 뜨거운 열망을 서로가 공유하고 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한순간에 드러냈어요. 우리는 동시에 서로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고 그 목소리에는 충격과 함께 이제껏 알아채지 못했던 묘한 끌림이 뒤섞여 있었죠. 이 모범적인 동네 이웃이 이 비밀스러운 공간에 함께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세계를 통째로 뒤흔들며 서로에게 깊이 잠재되어 있던 특별한 감정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어색함과 당혹감 속에서 우리는 동시에 이건 비밀로 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가 같은 파도를 타고 있음을, 같은 비밀을 공유하게 되었음을 직감했죠. 다른 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김만철 씨 옆에 앉게 된 나. 기차 안의 흥겨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이에는 팽팽하고도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에게 언제부터 이 여행을 다녔는지 조심스럽게 물었고 우리의 대답 속에서 집에만 있으니 숨이 막히고 답답해서라는 공통된 외로움의 이유를 발견했죠. 우리는 급히 변명했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감춰진 진실을 읽어냈어요. 그에게서 나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발견한 순간 낯선 이끌림이 내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기차가 출발하고 음악이 다시 울려 퍼지자 나는 수줍게 손을 들고 노래를 부르겠다고 나섰어요. 내 선곡은 다름 아닌 심수봉의 사랑밖엔 난 몰라였죠. 첫 소절이 흘러나오자 숨죽이며 나를 바라보는 김만철 씨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교회에서 찬양하던 익숙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짙은 호소력과 농염한 기운이 섞인 애절한 음성이 기차 칸을 가득 채웠어요. 내 목소리는 한음 한음 김만철 씨의 심장을 파고들었고 그 안에 담긴 깊은 갈망과 숨겨진 여성의 육체적 섹시미가 전율처럼 다가왔을 거예요.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억압된 욕망과 사랑에 대한 갈구를 대변하는 듯 했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뜨거운 감정을 숨기고 살아왔을지 그도 느꼈을 거라 생각했어요. 노래가 끝나자 기차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고 모두들 깊이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김만철 씨는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박수를 치며 정말 좋습니다. 권사님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분 같으시네요. 라고 진심을 담아 칭찬했죠. 나는 부끄러워하며 평소에는 절대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내 눈빛은 그와 같은 비밀스러운 끌림을 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나를 권사가 아닌 여자로 보는 것을 느꼈을 때 묘한 설렘이 피어났죠. 나의 노래가 남긴 짙은 여운 속 블루스 타임이 시작되자 김만철 씨는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었어요. 따뜻한 그의 손길에 나는 살짝 주저하다가 붉어진 뺨으로 수줍게 그의 손을 맞잡고 일어섰죠. 그 순간 내 눈에는 더 이상 동네의 건축자 재상 사장이 아닌 음악에 몸을 맡길 준비가 된 든든하면서도 매혹적인 한 명의 남자가 보였어요. 좁은 통로에서 흘러나오는 리드미컬한 음악에 맞춰 우리는 조심스럽게 몸을 흔들기 시작했죠. 처음의 어색함은 이내 온기 어린 손길과 춤의 리듬 속에 사르르 녹아내렸고 나는 감춰왔던 모든 긴장을 벗어던지듯 유려하고 관능적인 곡선으로 몸을 움직였어요. 그의 시선은 나의 허리선과 춤에 따라 흔들리는 머리카락에 머물렀고 나의 자유로운 몸짓 하나하나가 그의 마음에
강렬한 설렘과 주체할 수 없는 끌림을 깊이 새겼을 거예요. 블루스 선율은 점점 더 느리고 농밀해졌고 김만철 씨는 나의 허리를 더욱 깊이 감싸 안으며 나를 자신에게로 완전히 끌어당겼어요. 우리의 몸은 한치의 틈도 없이 밀착되었고 나의 부드러운 몸이 그의 단단한 품에 완벽하게 포개졌죠. 얇은 옷감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그의 따뜻한 체온이 내게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그의 나른한 숨결이 내 귓불을 애무하듯 스쳤고 그의 목덜미에서 풍겨오는 야성적인 남자 향기는 내 정신을 아찔하게 흔들었어요. 나는 마치 꿈속을 유영하듯 춤의 황홀경 속에서 그의 모든 존재를 온몸으로 받아들였어요. 춤을 추는 동안 나의 부드러운 다리가 그의 굳건한 다리 사이를 은밀하게 스쳤고 얇은 원피스 너머로 전해지는 그의 단단한 살결의 촉감은 내 아랫배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전율을 끌어올렸어요. 그 감각은 너무나 위험하고도 강렬해서 마치 온 세상이 우리 둘의 숨결과 접촉만을 위해 멈춰 선 듯한 착각에 빠지게 했죠. 리듬에 맞춰 몸을 틀 때마다 나의 탐스러운 가슴이 그의 넓고 단단한 가슴에 부드럽게 눌렸고 서로의 심장 박동이 엇갈리며 하나의 격정적인 리듬으로 합쳐지는 것을 느꼈어요. 찰나의 접촉이 아니라 이 춤이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듯한 숨막히는 압력과 전해지는 뜨거운 온기는 우리의 이성마저 마비시킬 듯 심장을 더욱 격렬하게 몰아세웠어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깊이 응시하며 이 짧은 춤 속에 담긴 금지된 열망과 이루어질 수 없는 애절한 사랑을 온전히 교환했어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규칙과 시선은 사라지고 오직 우리 둘만의 뜨겁고 비밀스러운 소통만이 존재했답니다. 첫 번째 목적지인 작은 해변 마을에서 우리는 나란히 걸었어요.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부서지는 백사장을 거닐며 우리는 어느새 처음의 어색함을 완전히 잊은 듯 했죠. 바다를 배경으로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삶의 무게와 숨겨진 갈증에 깊이 공감했어요. 나는 권사님과 부녀회장이라는 역할이 주는 모범적인 가면 뒤에 숨겨진 답답함을, 김만철 씨는 건축자재상 사장으로서의 책임감과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는 모범 남편의 틀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을 털어놓았죠. 서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해와 애틋한 연민이 녹아들었고 우리는 마치 오래전 잃어버렸던 영혼의 조각을 찾은 듯한 강렬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김만철 씨가 나에게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했냐고 조심스럽게 묻자 나는 빛나는 눈빛으로 노래 부를 때라고 답하며 결혼 후 잊고 지냈던 가수의 꿈을 이야기했어요. 나의 목소리에는 그 꿈을 향한 식지 않은 열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김만철 씨 역시 젊은 시절 댄서의 꿈을 고백하며 그 열정이 여전히 그의 피 속에서 춤추고 있음을 드러냈어요. 우리는 서로의 잃어버린 꿈과 깊은 내면의 외로움을 보듬어 주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더 이상 단순한 동반자가 아닌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죠. 바람이 불어 내 머리카락이 흩날릴 때마다 김만철 씨의 시선은 나의 얼굴선과 목덜미를 따라 부드럽게 흘렀어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동네의 엄격한 이해란 권사님이 아닌 강렬한 생명력과 감미로운 매력을 품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선명하게 각인되기 시작했어요. 그의 시선이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가슴이 뛰었답니다. 오후 다시 기차에 올라 노래방 시간이 이어졌어요. 이번에는 김만철 씨가 먼저 나서서 그의 목소리를 들려주었죠. 그의 노랫소리에는 나를 향한 새로운 감정과 은밀한 유혹이 묻어나는 듯 했어요. 노래가 끝나자 나는 뜨겁게 박수를 치며 그의 목소리가 정말 멋있다고 칭찬했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흐르던 마지막 어색함마저 녹아내렸고 우리는 서로에게 더 이상 숨김없이
마음을 열어도 괜찮다는 암묵적인 신호를 주고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감춰진 자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죠. 저녁이 되자 가이드는 작은 펜션으로 향했고 하룻밤을 머물며 더욱 자유롭게 즐기는 코스였어요. 펜션 로비, 조용한 구석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우리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낮아졌어요. 나는 혼자서 이런 비밀을 갖고 사는 것도 너무 외로웠는데 이제는 저를 온전히 이해해줄 사람이 생긴 것 같다고 고백하며 김만철 씨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어요. 김만철 씨 역시 가족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이제 서로의 비밀을 아니까 마음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것 같다고 답했죠. 그의 말에는 단순한 안도감을 넘어선 깊은 교감과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밤이 깊어 사람들이 하나둘 방으로 사라질 때 내가 자신의 방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보며 김만철 씨는 가슴 저릿한 묘한 아쉬움을 느꼈겠죠. 그의 발걸음이 멀어질수록 내 마음속에는 더 가까이 있고 싶은 주체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나 역시 그 아쉬움을 온전히 느꼈답니다. 몇 주간 이어진 묻지마 관광 속에서 우리는 더욱 깊이 가까워졌어요. 젊은 시절 가수를 꿈꾸던 나와 댄서를 꿈꾸던 김만철 씨는 서로의 숨겨진 재능과 열정을 마음껏 드러냈죠. 김만철 씨가 용기를 내어 춤을 추는 모습을 본 나는 정말 멋있었다며 감탄했고 나는 김만철 씨가 나를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나 자신 역시 김만철 씨를 향한 시선이 점점 달라지고 있음을 깨달았죠. 어느 날 오후 내 딸 하나가 건축자 재상에 찾아와 엄마의 봉사활동에 대해 묻는 위기가 닥쳤어요. 김만철 씨는 망설임 없이 거짓말을 지어내어 나를 위기에서 구해냈죠. 그날 밤 김만철 씨에게서 온 감사 문자에 나는 서로 비밀을 지켜줘야 한다고 답장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단순한 이웃이 아닌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는 공범이자 특별한 연대감으로 묶인 존재가 되었음을 분명히 느꼈어요. 동네에서 마주칠 때도 겉으로는 정중한 인사를 나눴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는 숨길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오갔죠. 시간이 흘러 어느 수요일 저녁 나는 길에서 우연히 김만철 씨와 마주쳤어요. 나란히 걷던 내가 작게 토요일이 기다려진다고 속삭였죠. 김만철 씨 역시 이해란 씨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더 좋다고 덧붙였어요. 내가 잠시 멈춰 서서 그를 바라보며 저도 그래요 라고 말했을 때 우리 사이에는 단순한 동반자를 넘어선 묘한 감정의 파동이 흘렀어요.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었죠. 그 다음 토요일 묻지마 관광 기차 안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 나는 외로운 마음이라며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나지막이 말했지. 김만철 씨의 심장은 거세게 뛰었을 거예요. 혹시 그 사람이 나일까? 그의 눈빛에서 읽히는 질문에 내 가슴도 함께 울렸어요. 그날 저녁 펜션에서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피한 우리 두 사람.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 김만철 씨가 먼저 용기를 내어 저도 이해란 씨에 대해 다른 감정이 생기고 있어요. 라고 고백했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내 가슴을 울렸어. 침묵 속에 우리 두 사람의 시선이 깊게 얽혔고 달빛 아래 나의 모습은 그의 눈에 더욱 아름답고 애틋하게 다가왔을 거예요. 돌아가는 다음 날 기차가 굉음을 내며 어둠 속 터널로 진입했어. 순식간에 암전된 기차 칸. 찰나의 어둠 속에서 김만철 씨는 참을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나에게 한 발 다가섰어. 나는 숨을 멈춘 듯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시선은 조심스럽게 나의 입술에 닿았어.
부드럽게 맞닿은 입술 위로 황홀한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어. 억눌렸던 모든 감정들이 터져 나오듯 우리의 키스는 뜨거우면서도 절박한 위안이 되었지. 거친 세상 속에서 지쳐버린 영혼들이 서로를 찾아 헤매다 마침내 안식처를 발견한 듯한 지독히도 달콤하고 애절한 해방감이었어. 김만철 씨의 손은 조심스럽게 나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이내 부드럽게 나의 가슴 언저리를 더듬었어. 찰나의 접촉이었지만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숨막히는 부드러움과 뜨거운 열기는 우리 두 사람의 존재를 더욱 깊이 묶어놓는 듯 했어. 나의 가느다란 손이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모든 현실을 잊게 하는 순간의 영원함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깊은 위로를 건네고 있었어. 그 키스는 내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감미롭고도 위험한 위안이었죠. 기차가 터널을 빠져나오며 다시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흐트러진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보았어. 붉어진 나의 뺨과 촉촉해진 눈빛은 방금 전의 순간이 꿈이 아님을 말해주었지. 이러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김만철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나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에 동의했어. 하지만 이 감정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현실이 되었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함을 알기에 나는 지금처럼 이곳에서만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 안 될까요? 라고 제안했고 김만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자 유일한 길이었지. 하지만 감정은 뜻대로 조절되지 않았고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깊이 물들어갔어.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어. 어느 날 김만철 씨가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내 남편을 만났지. 평소 점잖던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고 그는 김만철 씨에게 내가 요즘 이상하다며 어디서 봉사활동을 하는지 아는지 조심스럽게 물어왔어. 김만철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고 마치 얼어붙은 듯한 위기감에 휩싸였을 거예요. 내 남편이 던진 의심의 말 한마디는 우리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세계를 한순간에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칼날과 같았죠. 김만철 씨는 간신히 얼버무렸지만 우리의 비밀은 풍전등화였어. 결국 나는 김만철 씨에게 문자를 보내 묻지마 관광을 당분간 쉬어야 한다고 전할 수밖에 없었어. 토요일만이 그와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던 나는 깊은 아쉬움과 함께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했어. 김만철 씨 없는 묻지마 관광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노래도 춤도 흥이 나지 않았겠죠. 그는 나에게 문자를 보내 이혜란 씨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고 고백했어요. 나 역시 자신도 집에서 계속 김만철 씨만 생각했다는 답장을 보냈고 우리는 서로를 그리워하며 일주일을 보냈죠. 그와의 만남이 나의 일상에 얼마나 큰 변화와 위안을 주었는지 그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어요. 다행히 다음 주 나는 다시 묻지마 관광에 합류할 수 있었어. 남편에게 정기적인 봉사활동이라고 잘 설명했으니까. 기차에서 김만철 씨를 만난 나는 작게 정말 보고 싶었다고 속삭였고 김만철 씨 역시 지난주 혼자 와보니 정말 허전했고 앞으로는 꼭 함께 하자고 말했어. 그날은 그 어느 때보다 즐거웠고 일주일 만의 재회는 모든 것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어. 그와의 재회는 나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죠. 그날 저녁 산책길에서 우리는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 나는 혼란스럽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만 마음이 흔들린다고 고백했어. 김만철 씨 역시 매일 이혜란 씨 생각만 한다며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나지막이 물었지. 만약 다른 상황이었다면, 각자 가정이 없었다면, 자유로운 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김만철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을 것이라고 답했어. 그 순간 김만철 씨는 용기를 내어 사랑해요라고 고백했고 나 역시 나도 사랑해요라고 답하며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오갔지만 이내 현실의 무게를 깨달으며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 이 고백은 우리의 관계를 더욱 미묘하게 만들었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뭔가 달라질 수는 없다는 가혹한 진실을 일깨웠어. 그러나 현실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어. 나의 아내와 김만철 씨의 아내 모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지. 급기야 내 남편의 회사에서 뇌물 혐의가 불거지는 큰 위기가 닥쳤어. 공원에서 만난 나는 완전히 지쳐 있었고 남편의 위기 상황 속에서 나의 딴짓을 자책하며 김만철 씨에게 이별을 고할 수밖에 없었어. 남편을 제대로 돌봐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내 말에 김만철 씨의 가슴은 철렁했지.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는 나의 마지막 말과 함께 나는 그의 곁을 떠났어. 그를 떠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그것이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어. 몇 달 후 내 남편은 실형은 면했지만 회사에서 사실상 끝났고 우리 가족은 결국 그 동네를 떠나 이사를 가게 되었어. 이사 가기 전날 나는 김만철 씨의 건축자 재상에 찾아가 조용히 고마움을 전했어. 김만철 씨 역시 이해란 씨 덕분에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웠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답했지. 그렇게 나는 김만철 씨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어. 내 마음속 한켠에는 미안함과 함께 그와의 소중한 추억이 영원히 간직될 것이라는 걸 알았지. 그로부터 2년이 더 흘렀어. 나는 여전히 고단한 일상을 살았지만 가끔 토요일이 되면 김만철 씨가 사무치게 그리웠어. 그와 함께 노래하고 춤추던 시간들, 어둠 속 터널에서 나눈 뜨거운 키스는 마치 꿈처럼 아득했지. 3년 후 나는 서울역 근처 지하철역에서 김만철 씨와 뜻밖의 재회를 했어. 내 눈에 비친 김만철 씨는 예전과는 사뭇 달랐어. 세월의 흔적과 고단함이 그를 많이 야위게 했고 머리칼도 하얗게 새어 있었지만 내 기억 속 그의 모습과 겹쳐지며 애틋한 감회를 불러일으켰어. 우리는 어색함 속에서도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고 근처 카페로 향했어. 나는 조심스럽게 지난 세월의 고통을 물었고 그는 힘겨웠지만 이제는 좀 나아졌다고 답했지. 김만철 씨는 내가 떠난 후 묻지마 관광에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다고 고백했어. 내가 왜냐고 묻자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과 함께 오직 나만이 채울 수 있었던 빈자리에 대한 감정이 고스란히 담겼어. 이해란 씨 없으면 재미없어서. 그의 짧은 말은 그와의 시간이 얼마나 특별하고 감미로웠는지 그리고 그 모든 기억이 여전히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암묵적으로 전하고 있었어.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그와 같은 마음이었음을 짐작해 했지. 저도 가끔 그때가 그립다며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웠던 시간이었다고 말했어. 내 뇌리에는 기차 안에서의 뜨거운 시선들, 파도 소리 들리던 해변에서의 속삭임, 그리고 어둠 속 터널에서 나누었던 황홀하고도 절박한 입맞춤이 선명하게 스쳐 지나갔어. 나의 부드러운 가슴에 닿았던 그의 손길, 그 순간 터져나왔던 서로의 감정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어. 우리는 쓸쓸한 미소 속에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불가능하다며 이제 현실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어. 1시간 정도의 대화가 끝났을 때 나는 고마웠다. 정말로 고마웠다는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 김만철 씨 역시 자신이야말로 고마웠다고 답했지. 그렇게 우리는 다시 헤어졌고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이별인 것 같았어.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나는 김만철 씨와의 짧았던 인연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였을까 깊이 생각했어. 그 시간들은 평생 단조로운 일상만 살아온 나에게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끼게 해주었고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어. 비록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지만 그 감정만큼은 진실했지. 나는 김만철 씨 역시 나처럼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 이제 묻지마 관광은 정말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아.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내 인생이 더 풍성해졌다고 믿기 때문이야.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우연히 묻지마 관광 출발 장소를 지나치게 되었어. 여전히 설렘과 어색함을 안고 기차를 기다리는 중년들을 보며 나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가 이내 돌려세웠어. 이제 그 시간은 정말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내 인생은 더 풍성해졌어. 그리고 언젠가 김만철 씨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서로에게 진심으로 고마웠다고 말해주고 싶어. 짧았지만 진짜였던 그 소중한 시간들에 대해서 말이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황홀한 청춘은 언제나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소중한 분들께 널리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건강해지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